일각에서는요, 일단 마음 같아서는 그래, 너네 화이트 국가 배제해. 우리도 일본 물품 안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 물품 몇 개 안 쓴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게 되면 결국 경제적으로 타격은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일 관계의 그 마지막 끈을 붙잡아보고자 바라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어제 135분 동안 대책회의 있었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물러나기 직전까지 맞더라도 싸우자. 그러니까 조국 청와대 수석이 조금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과는 별개의 개인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걱정인 게 조국 입장이 청와대 입장인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실질적으로 조국 수석의 SNS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견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됐을 경우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건 우리 경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방일단 의원들이 파견이 됐는데 그중에 김진표 의원이 했던 발언이 바로 8월 15일까지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이 배제하는 것들을 조금 유예해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8월 15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끌고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외교적 해법들을 가져가자라고는 의지가 우리 정부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중간에 풀어내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준 게 미국의 역할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미국의 역할들을 조금 수혈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화이트 국가를 배제하고 나서 분명하게 일본이 원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있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확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은 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국 수석의 SNS 발언 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얼마 전에 박용만 대한상임위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부품을 국산화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반세기가 지나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경제적 피해가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외교적인 해법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클로 안 산다고 해서 일본이 취하게 될 우리 대한민국에 취하게 될 경제 제재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잘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건데 한 가지 또 부정적인 사인은요.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든 한일 간의 파국을 막아보고자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1박 2일 동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민당에서 좀 결례를 했어요.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충분히 뜻은 전달되었고 자민당에서 이게 아베 정권의 이제 이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북얼외교 그런 거 아니에요. 뜻을 전달하라고 한 거죠. 자, 김영주 의원님, 강창일 의원, 김 의원도 저도 잘 알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고 인품 좋고 일본 통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만나러 간 자민당 일본 의원들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친한 사이인데 결국 문전박대 당했는데 굉장히 지금 감정적인 반응 나왔어요.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북한 탄도 이야기를 하면서 취소됐고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사실은 그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같이 이끌어낼 정도로 서청원 의원이라 그동안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면담을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아마 아베의 의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면담을 거절당했는데. 아니, 어떻게 1박 2일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 단위 갔는데 문전박대를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본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자민당의 그나마도 아베의 가장 강한 우파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는 일본 의원들 중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요. 한일 관계가 상당히 그동안에 좋았고 또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는 사실 21세기 과거사 역사 반성을 통해서 같이 열어가자라는 데 동의했던 전직 의원, 현직 의원도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베의 굉장히 문단속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이 부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아베의 의지가 끝까지 관철될 것이다. 미국의 어떤 조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잠시 후 일본의 결정 뉴스 속보로 저희 돌직구조 생방송 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한일 관계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는지 많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응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